철종과 박씨의 애틋한 사랑, 강화도령의 유배지 사랑. 농사꾼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남자, 강화도령 철종. 화려한 궁궐은 그에게 숨막히는 감옥이었고 권력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위안은 이름 없는 궁녀 박씨였습니다. 왕과 궁녀의 신분을 뛰어넘은 금지된 사랑,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 왕의 침전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그들의 은밀하고도 애틋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용상의 그림자, 외로운 왕. 칠흑 같은 어둠이 경복궁의 광활한 전각들을 집어삼킨 깊은 밤. 용상에 앉아있는 사내, 원범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갑고 매끄러운 옥대여 몸에 감긴 것은 무게조차 가늠할 수 없는 용포였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강화도의 뜨거운 흙냄새와 땀으로 축축했던 무명옷의 감촉을 기억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그는 흙을 파고 씨앗을 심어 생명을 키우는 농사꾼이었다. 거친 밭을 갈아엎는 쟁기의 묵직함, 수확한 감자를 한가득 담은 지게의 뻐근함. 그 모든 것이 정직하고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이곳 궁궐에서의 삶은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주상, 전하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 하늘을 찌를 듯한 안동김씨 세도가들의 날카로운 눈빛 아래 그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살아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국정은 그의 손을 떠나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고 그는 그저 옥새를 찍어야 할 때 동원되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 거대한 위선과 고독은 더욱 짙게 그의 숨을 옥죄어왔다. 넓디 넓은 대전에는 오직 자신과 멀찍이 서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궁녀와 내관들 뿐. 그들의 동정 어린 혹은 경멸이 섞인 시선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했다. 그는 붓을 들었지만 획 하나 긋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강화도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내일의 날씨를 점쳤는데 이곳의 하늘은 높은 담장에 가려 손바닥만 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등불 아래 무심코 던진 그의 시선이 한 궁녀의 모습에 가서 멎었다. 다른 이들처럼 그림자가 되기 위해 애쓰며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미동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 물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자세에는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복종이 아닌 굳건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감히 왕의 번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듯한 그 기운.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아첨이 아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원범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작스러운 왕의 물음에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을 깨는 자신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궁녀는 잠시 놀란 듯 어깨를 흠칫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몸을 낮추며 고했다. 박가 소속의 소인 박시효입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맑고 청아했으며 그 어떤 떨림도 없었다. 원범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한 이목구비, 촛불 아래서도 총기를 잃지 않는 깊은 눈동자.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다른 궁녀들과 달리 희고 가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끝에 희미하게 먹물이 배어 있고 손가락 마디에 희미한 굳은 살이 잡혀 있었다. 마치 붓과 서책을 가까이 하는 여인의 손처럼. 너는 그를 아는 게냐? 왕의 두 번째 질문에 주변의 술렁임이 더욱 커졌다. 궁녀가 그를 아는 것은 흉이 아니었으나 일자무식이라 소문난 왕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실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비께서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을 뿐 깊이가 얕사옵니다. 그 겸손한 대답 속에서 원범은 왠지 모를 동질감과 함께 강렬한 수치심을 느꼈다. 자신은 나라의 왕이면서도 천자문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처지였다. 그날 이후 원범은 밤마다 무의식적으로 박 씨를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먼발치에서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왕이라는 허울로 볼 때 그녀만은 원범이라는 한 사내의 고독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술을 잔뜩 마신 원범은 텅 빈 서책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그저 강화도의 농사꾼일 뿐이다. 이 빌어먹을 용포도 옥대도 다 벗어 던지고 싶단 말이다. 궁인들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할 때 박씨가 조용히 다가와 흩어진 서책을 한 장 한 장 소중히 주워 담았다. 그리고 그의 곁에 꿇어앉아 나지막이 속상했다. 전하, 농사꾼의 손은 흙을 일구어 생명을 키우는 귀한 손이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붓을 잡아 백성을 키우시면 되는 것이옵니다. 소인이 곁에서 미력 하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원범의 심장을 후벼 팠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해주고 현재를 격려해준 것은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여린 손목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희미하게 풍겨오는 묵향과 난초향. 그 순간 텅 비어있던 왕의 침전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먹과 벼루 스며드는 마음. 그날 이후 왕의 침전에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비밀이 생겨났다. 모든 궁인들이 물러가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으면 박씨는 조용히 왕의 곁으로 다가와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이 갈리는 서걱이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긴장된 심장 소리 같았다. 원범은 강화도에서 쟁기를 잡던 투박한 손으로 어색하게 붓을 잡았고 박씨는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을 겹쳐 첫 획을 긋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소매에서 풍겨오는 옅은 향내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원범은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다. 용포 아래 감춰진 맨살이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배움의 시간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나누며 교감하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의식이었다. 처음에는 글자를 배우는 것에 집중했지만 시간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원범은 박씨에게 강화도에서의 삶을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굳은 비를 맞으며 밭을 갈던 이야기,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던 우스갯소리,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막연히 꿈꾸었던 소박한 미래까지. 그는 왕이 되어서는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녀 앞에서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박씨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무능한 꼭두각시 왕이 아니라 순수하고 건강한 청년 이원범이 될 수 있었다. 박씨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 아무도 몰래 책을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체념을 원범은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더 깊이 연결되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다. 창밖으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방 안에는 묵향과 촛농 타는 냄새만이 가득했다. 박씨가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원범은 문득 그녀의 얼굴이 달빛 아래 젖은 난초처럼 청초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놀란 박씨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고 읽고 있던 책의 한 구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멈추었다. 책장이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꾸짖는 대신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원범은 그녀의 뺨을 감싼 손을 천천히 내려 가녀린 목선을 따라 쇄골까지 미끄러뜨렸다. 얇은 궁녀복 위로도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무릎에 떨어진 책을 집어 옆으로 내려놓고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눈을 맞췄다.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연정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촛불 아래서 파르르 떨렸다. 나에게 너는 궁녀가 아니다. 나의 스승이고 벗이며 여인이다. 나직하게 읊조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석여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처음에는 놀라고더 있던 그녀의 입술이 이내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입맞춤. 먹과 종이의 냄새, 그리고 서로의 타액이 뒤섞이며 아찔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입술이 떨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 씨의 하얀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원범은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가녀린 몸이 그의 품에 쏙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옷고름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가 움찔하며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부가 아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몸부림이었다. 원범은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나의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는데 내가 나의 빛이 되어 주었다. 허락해 주겠느냐, 나의 세상이 되어 주기를. 이 밤 나를 왕이 아닌 사내로 받아주겠느냐? 그 말에 박 씨는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고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을 내리깔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왕과 궁녀에 넘을 수 없는 선이 그날 밥먹이 번지듯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달빛 아래 금기를 넘다. 옷고름이 풀리고 속살이 드러나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두 사람의 귓가에 울렸다. 원범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주저없이 그녀의 저고리를 벗겨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어깨는 배곡처럼 희고 부드러웠다.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고 그 감촉을 음미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박 씨는 작게 신음을 흘리며 몸을 떨었다. 평생을 억압과 금기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남자의 손길은 처음이었다. 두렵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를 향한 연모의 마음과 그가 주는 거부할 수 없는 쾌감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원범은 그녀를 안아들어 침상으로 향했다. 왕의 침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한 침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가 그녀를 눕히고 그 위로 몸을 겹쳤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히 서로의 것이 되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뜨거운 손이 그녀의 몸 곳곳을 대담하게 탐하기 시작했다. 잘록한 허리를 지나 풍만한 둔덕을 힘주어 어루만졌고 매끄러운 허벅지 안쪽에 여린 살을 부드럽게 쓸어 올렸다. 박 씨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몸은 솔직하게 반응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쾌감에 허리가 활처럼 휘고 그의 손길을 따라 뜨거운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윽고 그의 손길이 은밀한 화원에 닿았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미 축축하게 젖어든 그곳은 그의 손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전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교성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요염했다. 원범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난초향과 여인의 체향이 뒤섞여 그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그녀의 비밀스러운 화원에 가져다 대었다. 처음 겪는 낯선 감각에 박 씨의 몸이 굳어졌다. 원범은 그런 그녀를 다독이듯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천천히 자신의 것을 그녀 안으로 밀어 넣었다. 좁고 뜨거운 내벽이 그를 강하게 조여왔다.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깊은 입맞춤 속에 삼켜졌다.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가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주던 원범은 이내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의 고통이 지나가자 박 씨는 이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한 쾌감의 파도에 휩쓸렸다. 그의 움직임에 맞춰 온몸이 흔들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왕도 궁녀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갈망하고 탐할 뿐이었다. 원범은 그녀의 안에서 움직이며 그녀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다. 주상도 전하도 아닌 강화도 시절의 이름 원범으로 자신을 불러달라 애원했다. 박 씨는 그의 땀에 젖은 등을 끌어안고 쾌감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원범님, 아 원범님 제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왕관의 무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세상이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나가 되었다. 절정의 순간 원범은 그녀의 깊은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나지막이 울부짖었고 박 씨 역시 그의 목을 끌어안은 채 황홀경의 정점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서로의 체온이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속삭여주고 있었다.
박 씨는 원범의 가슴에 맺힌 땀을 손으로 닦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전하께서는 혼자가 아니시옵니다. 그 한마디에 원범은 그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이 위험하고 금지된 사랑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는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그녀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었다. 영원을 약속할 수 없는 하룻밤의 정사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기고 있었다. 피어나는 의심의 눈초리. 은밀한 밤의 미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계속되었다. 박 씨와의 만남은 원범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더 이상 그는 무기력한 허수아비 왕이 아니었다. 낮에는 비록 안동김 씨 세력에게 휘둘릴 지언정 밤이 되면 그는 한 여인에게 온전한 사내이자 지아비가 되어 위안을 얻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공허하던 눈빛에는 총기가 서렸다. 때로는 조정회의에서 대신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져 노예한 세도가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왕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감지한 것은 대왕 대비 순원 왕후였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허수아비 왕을 세운 장본인인 그녀에게 왕의 변화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왕이 총명해지는 것은 곧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날 아침 무난 인사를 온 철종을 맞이한 대왕 대비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주상의 얼굴에 화색이 도니 이 늙은이의 마음도 놓이는구려. 혹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어여쁜 궁녀라도 드린 것이요. 사내의 얼굴에 생기를 돌게 하는 것은 권력 아니면 계집뿐이지. 그 말은 농담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원범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대왕 대비마마, 과한 말씀이시옵니다. 그저 요즘 잠자리가 편할 따름이옵니다. 대왕 대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 상궁에게 왕의 주변, 특히 침전을 감시하라는 비밀스러운 명을 내렸다. 궁궐의 눈과 귀는 거미줄처럼 촘촘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눈초리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수근거리던 다른 궁녀들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고 등 뒤로 시기와 질투가 담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권력의 압박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 씨는 두려웠다. 자신 때문에 왕에게 해가 갈까봐, 그리고 이 꿈같은 행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까봐. 그녀는 밤마다 원범의 품에 안겨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전하 이제 그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위험해지실 것입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원범은 그녀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그런 약한 소리 말거라. 내가 없으면 나는 다시 빈 껍데기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 걱정 말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자신은 힘없는 왕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밤 끝내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여느 때처럼 두 사람이 침전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였다. 격정적인 행위 끝에 잠시 숨을 고르던 박 씨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린다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체한 것이라 여겼지만 헛구역질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월경 또한 멈추었다. 박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궁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회임. 그것은 왕의 아이를 가진 궁녀에게 내려지는 사약을 의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범 역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자신의 아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기쁨도 잠시. 안동김 씨 세력과 대왕 대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박 씨는 물론이고 뱃속의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이제 달콤한 사랑의 행위가 아닌 목숨을 건 위태로운 줄타기가 되었다. 박 씨는 어떻게든 불어오는 배를 가리려 했었고 원범은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몰래 몸에 좋다는 약재들을 구해다 주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 씨의 창백한 안색과 미묘하게 변한 몸가짐,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멀리하는 모습들을 대왕대비의 눈이 놓칠 리 없었다. 어느 날 대왕대비는 박 씨를 자신의 처소로 조용히 호출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건네는 척하며 그녀의 손목을 날카롭게 잡아챘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대왕대비의 차가운 시선이 박 씨의 얼굴에 꽂혔다. 거대한 위기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비정한 선택의 기로. 대왕대비의 처소에 불려간 박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대왕대비는 아무 말 없이 향을 피우며 그녀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방 안을 채운 무거운 침향보다 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박 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한참 만에야 대왕대비는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뱃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질문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내뱉는 확인이었다.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파르르 떨 뿐이었다. 그 모습에 대왕대비는 경멸 어린 웃음을 지으며 혀를 찼다. 미천한 것. 감히 용정을 품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주상을 홀려 국본을 어지럽힌 죄, 내년의 시족을 전부 멸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대왕대비의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 씨를 바로 죽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 박 씨의 목숨과 뱃속의 아이는 날뛰기 시작한 망아지 같은 왕을 영원히 자신의 발 아래 묶어둘 수 있는 최고의 족쇄였다. 그날 밤 원범은 대왕대비에게 불려갔다. 대왕대비는 박 씨의 회임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주상. 그 계집과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주상의 몫입니다. 계집의 목숨이냐, 주상의 헛된 자존심이냐. 대왕대비의 제안은 잔인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여인을 중전으로 맞아들이고 앞으로 국정의 모든 일에 일절 관여하지 말 것. 그리고 박 씨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 다시 찾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를 살리는 대가로 왕으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권리를 내던지고 완벽한 허수아비가 되라는 협박이었다. 원범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뇌했다. 왕자를 버리고 그녀와 함께 도망치는 상상도 해보았다. 하지만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안동 김씨의 섰을 퍼런 감시망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이 도망친다면 영무로 몰려 강화도에 남은 가족들까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왕대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 하겠소. 그러니 제발 그 아이와 어미만은 살려주시오. 힘없이 내뱉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박 씨에게는 어이가 다녀갔다. 어이는 그녀의 회임이 아니라 심한 복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요양을 위해 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모든 것이 대왕대비가 꾸민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원범은 감시의 눈을 피해 마지막으로 박 씨의 처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원범의 자책 섞인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저와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고 훗날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아이를 위하는 길이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애틋하게 서로의 몸을 탐했다. 쾌락보다는 슬픔이, 열정보다는 애절함이 가득한 눈물 젖은 사랑이었다. 서로의 몸에 마지막 흔적을 새기려는 듯, 서로의 체온과 향기를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서로를 놓지 못했다. 동이 트고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박 씨는 작은 가마에 올라 궁을 떠났다. 원범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심장 한쪽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왕이 아닌 한낱 사내이기를 아비이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낙화, 강화도를 바라보다. 박씨가 떠난 후 궁궐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원범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그는 대왕대비와의 약조대로 안동 김씨 가문의 여인 김문근의 딸을 중전으로 맞이했다. 화려한 가례가 치러지고 국훈을 축하하는 잔치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예전의 꼭두각시 왕으로 돌아갔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공허와 절망에 빠진 영혼이 죽어버린 살아있는 송장이었다. 그는 매일 밤술로 지새웠고 새로운 중전의 처소에는 단 한 번도 발길을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중전이 교태를 부리며 다가와도 그는 싸늘하게 밀어낼 뿐이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 여인의 것이었기에 다른 어떤 여인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궁궐을 떠나 어딘가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박씨와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대왕대비가 손을 쓴 탓인지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아이를 무사히 낳았는지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 어미를 닮아 총명한지 아비를 닮아 고집이 센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살아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이 그를 겨우 버티게 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몇 년 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대왕대비가 세상을 떠났고 안동 김씨의 세도도 예전만 못해졌다. 하지만 이미 원범은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 나라질도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은 채 술과 여자에 빠져 세월을 허비했다. 수많은 궁녀들이 그의 침소를 거쳐갔지만 그 누구도 박씨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다른 여인의 몸을 탐하면서도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은 오직 박씨의 얼굴뿐이었다. 다른 여인의 품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박씨의 이름이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술에 취해 정자를 거닐던 원범은 문득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너머로 희미하게 강화도의 모습이 보였다. 그곳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 아무 걱정 없이 흙을 파고 땀 흘리며 살았던 고향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아마도 박씨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를 막연한 희망의 땅이기도 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강화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단아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목소리. 그의 품에서 쾌감에 떨며 원범님하고 애타게 부르던 그 목소리.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보고 싶구나, 정말 보고 싶구나. 그의 처절한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며칠 후 철종은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삶을 놓아버린 것이라 수군거렸다. 왕이었으나 왕으로 살지 못했고 한 여인을 사랑했으나 지켜주지 못했으며 아비였으나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던 비운의 왕. 그의 쓸쓸한 죽음 이후 궁궐 밖 어딘가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던 박씨에 대한 소문이 야사처럼 떠돌았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다만 철종이 죽는 순간까지도 서쪽 하늘 강화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이 남아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다. 강화도령 원범의 삶과 꼭두각시 왕철종의 삶. 그 경기에서 만난 단 하나의 사랑. 만약 그가 왕이 되지 않고 강화도에서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았다면 박씨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만약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철종과 궁녀 박씨의 이야기는 화려한 궁궐 담장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고독과 비극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더욱 은밀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